자, 이번에 만들 그 편집 툴은 기존에 만들었던 에디트 스플라인하고 약간 다른 에디트 폴리라는 편집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에디트 스플라인보다는 조금 힘이 들 거예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 하나하나 모든 프로그램을 섭렵하면서 배우시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기능들을 몇 가지 익힌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최종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프로그램을 익히는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심볼 로고 타입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심볼 로고 타입을 만든 다음에 렌더를 걸어서 그 렌더 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포스터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뭐 광고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 포스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제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볼 로고 타입을 만드는데, 심볼 로고 타입, 특히 로고 타입들이 어떤 특정 휘거나 변형이 됐을 때 그 글자가 깨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에디트 폴리를 이용한 편집 툴이에요. 에디트 폴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면의 형태가 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각형 구조를 안 가지게 되면 나중에 글자가 깨져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크리에이트 쉐이퍼스의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대진이라는 글자를 화면에 찍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는 라운딩 부분, 이런 곡선 부분이 되게 부드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선들이 많이 생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상당히 에러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옵션에 가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텝 값을 6으로 되어 있는 스텝 값을 떨어뜨립니다. 자, 0으로 떨어뜨렸더니 현재 아까 부드럽게 떨어지던 값이 포인트가 각이 생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하셔야지 에디트 폴리로 편집하기가 수월하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모디파이로 가셔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먼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적용을 시켰더니 잘 보시면 어떤 부분은 사각형을 띠고 있지만, 그러니까 두께가 생성된 부분은 사각형을 띠고 있죠, 그죠? 여기는 면들이 다 사각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 글자의 앞쪽 부분은 사각형 면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라는 명령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글자가 다 깨지게 돼요. 형태가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글자의 오브젝트의 형태가 무조건 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가장 안전하게 어떤 형태가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럼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에는 여기 있는 포인터, 여기 있는 포인트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지금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셀렉션인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앞쪽에 있는 점, 자, 이 부분 작업하면 D부터 작업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와 여기 있는 연결될 점과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connec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connect 클릭하면 점과 점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이쪽 연결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점과 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connect 단축키는 Ctrl Shift E입니다. 자, Ctrl Shift E를 쓰시다가 Ctrl Shift E를 쓰셔도 되고, 이전 명령 재반복은 콜론 키라 그래서 키보드 자판 L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거든요. 콜론 키를 눌러주면 이전 명령이 재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바깥쪽에는 점의 개수가 많은데 안쪽에 점의 개수가 적은 상황이 생겼네요. 그죠? 자, 이럴 땐 cut이라는 명령을 쓰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cut의 단축키는 Alt C가 되겠습니다. Alt C를 이용을 해서 점에다 커서 갖다 대고 클릭, 선에다 커서 갖다 대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살짝 이동시키면 되겠죠. 뒤쪽은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앞쪽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선분을 지우고 싶어요. 지금 선분이 하나가 남아 도네요. 그죠? 그러면 필요 없는 선분은 지워버리고 싶다 그럴 때는 선분, 여기 있는 셀렉션을 선택한 다음에 선을 지워야 되니까 2번 셀렉션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합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리무브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리무브 명령은 지우는 겁니다. 자, 이럴 땐 리무브를 시켰는데 리무브의 단축키 중에 컨트롤 백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확실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A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커넥트 명령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다시 여기 아래쪽에 점 선택합니다. 이쪽하고 이쪽도 커넥트 연결하는데 커넥트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Alt C 해서 내가 다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무조건 사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쪽도 지금 선분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육각형입니다. 그럼 여기 선분이 하나 연결돼야지 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lt C를 이용을 해서 점에다 커서 갖다 대고 클릭, 쭉 빼서 선에다가 커서 갖다 대고 클릭. 이렇게 해서 전부 사각형화 시켜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할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A자의 맨 윗부분은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점을 선택한 다음에 챔퍼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챔퍼라는 명령이 있죠. 챔퍼를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졌어요. 한 점을 갖다가 붙여볼게요. 타겟 웰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내가 점을 클릭 이렇게 붙여버리겠습니다. 다시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챔퍼는 한 점을 나누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 꼭 챔퍼를 써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Alt C 해서 내가 여기를 나눈 다음에 또 나눠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각형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각형화. 가장 챔퍼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챔퍼를 이용해서 점 하나를 나눴습니다. 왜 점 한 개가 여러 개로 나뉩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챔퍼는 선분 한 개를 두 개 또는 몇 개로 나누는 명령이에요. 점도 나눌 수도 있고. 자, 그런 다음에 타겟 웰드는 점을 추적해서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 쭉 점을 선택을 하시고 붙어야 될 점에 갖다 대고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가서 붙게 되는 거죠. 다시 위쪽에 있는 점을 아래쪽으로 붙여버릴게요. 이렇게 타겟 웰드. 그러면 전부 다 사각형화 바뀌었어요. 이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커넥터로 해야 될 작업들은 커넥터로 하시고 커넥터로 안 되는 작업은 컷을 쓰면 되겠죠. 그죠? Alt C. 그러면 이 자도 지금 다 사각형이 됐습니다. 사각형이라는 얘기는 형태가 사각형이라는 뜻이 아니고 선분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은 선분의 개수가 4개여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커넥트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커넥트 명령, 여기 점이 하나 없으니까 Alt C 해서 다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죠? 앞쪽만 작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I자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사각형이니까. N자 컨트롤 쉬프트 N, 컨트롤 쉬프트 E 눌러서 내가 이렇게 점과 점을 커넥터로 연결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N자의 오른쪽 선분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오각형입니다. 그죠? 요렇게 선이 하나 연결돼야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이 되겠네. 그죠? Alt C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앞면의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탑 화면에서 뒷면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점을 몽땅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시켜버리면 앞쪽에 있는 점만 남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점 한 판만 남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가장 예쁜 글자의 형태로 그 점을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하시면 돼요.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형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두께를 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입체 형태일 경우에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 안 뜹니다.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나 베벨이라는 명령이 없어요. 모디파이 상에서도 입체 형태를 편집할 땐 여기는 쉘이라는 명령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쉘은 사전적 의미가 그 조개 껍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쉘이라는 명령을 찾아서 클릭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두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너 마운트는 뒤쪽으로 두께를 생성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께가 앞판과 뒷판이 전부 다 구조가 사각형화돼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쉘이라는 명령은 두께만 주는 명령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편집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로 다시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끝이 났냐? 거기 터보 스무스를 적용시켜 버리면 전체가 둥글둥글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터보 스무스를 적용시키면 둥글둥글하게 바뀌는데 풍선처럼 이런 효과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냥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글자의 모서리가 엣지가 강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모서리에다가 선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분에 모서리의 선분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그 부분이 강하게 살아납니다. 자,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은 스위프트 루프라는 툴인데 마야 같은 경우는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맥스에는 스위프트 루프라는 걸 이용을 많이 해요. 자, 스위프트 루프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 편집 툴에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윗 상단에 보면 윗상단에 화살표가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뭐 토폴로지 하는 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스위프트 루프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스위프트 루프. 자, 그런데 이 스위프트 루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설정을 해 놓으면 아주 편하고 빠르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도 나중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계약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 루프를 찍었어요. 그럼 모서리에 갖다 대시면 선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모서리에다가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마다 선분을 각 면에다가 선분을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짙은 색깔로 바꿀게요. 자, A자에도 마찬가지 내가 모서리에다가 E자에도 모서리마다 선분을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기엔 그냥 요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마다 선분을 추가시켜서 이 에디트 폴리에 터보 스무스를 넣었을 때 이 형태가 왜 그 둥글둥글하게 바뀐다든지 모서리에 엣지를 넣었을 때 형태를 유지한다든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모서리에 엣지를 추가시켰어요. 터보 스무스를 넣어보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쪽이 조금 뭉개지고 있네요. 그럼 다시 에디트 폴리로 돌아가서 스위프트 루프 찍고 다시 거기 찌그러지는 부분에다가 선분을 추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자, 얘는 내가 앞만 밴드를 이용을 해서 형상을 휘어도 찌그러지거나 그 부분이 끝부분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내가 뱅글 돌려도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아무리 돌려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디트 폴리로 글자를 편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글자가 어떤 라인을 타고 애니메이션 된다든지 할 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글자의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의 편집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에디트 폴리로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는데 더 상세하거나 좀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계약을 해서 따로 설명을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